안녕하세요. 발빠른 시황의 이석우입니다. 네, 지난주 후반에는 제가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방송을 올리지 못했는데요. 양해 바라고요. 앞으로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나라 증시 오늘 흐름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양대 시장 모두 상승 마감했습니다. 그런데 상승도요, 의미 있는 상승인데요. 코스피 지수 0.32% 상승 마감했는데 장 초반에는 1.5%까지 하락했다가 끌어올려서 끝났어요. 코스닥 지수는 좀 더 심했죠. 장중에는 2% 초반에 하락했다가 0.55%까지 상승하면서 지난 금요일 양봉, 그리고 오늘 또 양봉의 흐름을 나타내면서 상당히 양호하고 오히려 내일을 기대할 수 있는 요건으로 끝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네요. 즉 바닥권 흐름이라는 쪽으로 생각하고 싶은데요. 여기에 대한 이유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증시부터 한번 가보죠. 미국 증시 지난 금요일 하락 마감했습니다. 다우 산업 기준으로 한번 잠깐 볼게요. 목요일 날 급등을 했죠. 그리고 제가 투자 전략에서 좀 말씀을 드렸었던 부분인데요. 지금 지난 목요일 CPI 예상치보다 안 좋게 나왔다 라고 하니까 급락 출발해서 급등을 했습니다. 저점 2% 가까운 하락해서 고점 3.3%니까 6% 가까이 급등을 한 거거든요. 저가에서 시작하면 고가까지요. 그러니까 당연히 차익 매물이 나오는 거고요. 여기에 대해서 기대 인플레이션 예상치 상회했기 때문에 앞으로 긴축에 대한 부담이 더 있을 거다라는 우려가 있는 건데요. 하지만 이 목요일 CPI 바로 그 악재에 의해서 어느 정도 반영이 됐다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요, 이날 공매도, 목요일 날이죠, 공매도에 환매수가 들어오면서 급등했다고 하는데요. 뭐 100% 그렇다고 할 수는 없지만은 이렇게 저점에서 올랐으면 단기 매물 나오는 거 당연한 거고요. S&P 저점을 한번 깼었는데 바로 들어올리면서 거의 비슷한 모양이죠. 하지만 나스닥 거의 비슷한 모양.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은요, 저점이 좀 낮아지긴 했지만 기준으로 다우 산업 지수 기준으로 보면은요, 바닥권에서 이렇게 나타나는 하나의 큰 상승폭, 그리고 또 그 자리에서 또 상승폭이 나왔죠. 이거 양폴대라고 하는데요. 쌍폴대. 저점이 똑같습니다. 이럴 때 바닥 가능성이 있고요. 차익 매물은 나오는 거 당연하다라고 봐야 돼요. 물론 낙폭이 나름 크기는 했지만은 저는 바닥 가능성에서 나타나는 그런 현상이 미국에서 계속 나타나고 있어요. 여기서 떨어지고 또 떨어지는데요. 그런데 바닥 흐름에서 놓고 보면은요, 시간도 필요하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겠고요. 오늘 1% 현재 나스닥 선물이 또 상승하면서 그 하락 흐름을 어느 정도 만회하는 흐름이 나오죠. 환율단 오늘 우리나라 증시에서 하락 전환하는 흐름이 좀 나타나서 이 부분 역시 긍정적인 뉴스로 보셔야 됩니다. 자, 이거 왜 그랬을까? 환율 부분에서 긍정적인 흐름이 나타날 것 같기 때문에 상승 흐름이 나왔고요. 달러 강세. 지금 보시면은요, 이거 달러 인덱스거든요. 고점 치고 올라가는 흐름처럼 보이는데요. 그런데 우리나라 장 초반 하락에서 조금씩 올라가서 플러스 전환해서 상승 마감까지 한 이 흐름 안에서 놓고 보면은요, 영국에서 이슈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최단기 재무부 장관이 있었는데 이 영국 재무부 장관이 바뀌었죠. 헌트 신임 영국 재무장관이 중기 재정정책 발표를 할 것이다. 오늘 밤에. 바로 이렇다면은 영국의 파운드와 대비 달러와는 약세가 될 거고, 그러면 달러 약세는 주변 국가의 환율이 달러 약세로 인해서 강세가 되는 거죠. 그런 흐름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쳐 올렸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여기에 대해서 수급 부분 잠깐 보시면은요. 외국인이 여전히 상승입니다. 지속적으로 매수 흐름 잠깐 보시면은요. 일자별로 한번 보시죠. 매일 2천억 전후의 매수를 계속하고 있는 거래소 동향. 물론 대형주단, 중형주단 나뉠 수도 있지만 외국인이 이 흐름 안에서 지속적으로 바로 여기서부터거든요. 여기서부터요. 이날로부터 계속 흐름이 매수로 지금 더 떨어져도 뭐 계속 사지 뭐 이런 흐름이에요. 그런 흐름 안에서 매수 주체가 이렇게 있다면 긍정적인 요건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것이죠. 다만 오늘 기관이 매도가 좀 나왔는데요. 매도가 나왔는데 이 매물을 외국인이 또 대부분 받아줬다라는 부분, 요거를 놓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이 되네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앞서 보셨었던 미국 증시 바닥 가능성,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우리나라 증시에서는 어떻게 봐야 되느냐, 이거 패턴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이때 이랬으니까 지금도 똑같이 이럴 거야 라고 하기에는 너무 억지스럽기는 하지만 이때와 흐름이 비슷합니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때 잠시 반등한 부분이요. 급락 이후에 그리고 옆으로 기고 있는데요. 매물 소화 과정이 필요한 거죠. 그 이후에 한 달 반 정도의 상승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미니 랠리라고 하는데요. 이때 나타났었던 흐름, 한화솔루션이 한 80% 가까이 급 상승했고요. 현대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는 130% 정도 급등을 했죠. 즉 미니 랠리가 가능한 흐름이 앞으로 펼쳐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바닥 흐름이 우리나라에서도 나타나다고 보여집니다. 지난주에 제가 이 부분 크게 보면은 바닥 찍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라고 했던 부분이 거래량이요. 많이 하락한 이후에 거래량 동향이 바닥권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거든요. 앞에 거래량보다 더 크게 일어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증시 역시 바닥 가능성이 있다. 여러분 조금만 힘내시죠. 그러면 오늘 특징주 한 종목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승을 이끈 종목군들은요. LG에너지솔루션을 비롯한 2차 전지 관련주입니다. 특히나 2차 전지 관련주에서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LNF, 포스코 케미칼 등 2차 전지 소재주들이 급등을 했어요. 근데 여기서 약간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 미국 시장에서는 테슬라가 급락을 했고요. 테슬라를 비롯한 전기차주들이 다 급락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상승했습니다. 에너지솔루션, LG에너지솔루션 2%, 그러면서 삼성전자 0.5% 상승했고 하이닉스 0.3% 하락했는데 이 자리를 다시 LG에너지솔루션이 메꿔주면서 지수 버팀목을 해줬다는 거 중요하고요. 여기에 대해서 왜 그랬느냐? 테슬라 급락에도 왜 상승했어? 시장 점유율 상승. 이 중국이 미국에서 제한을 두고 있죠. 계속. 그래서 그 반사 이익 누가 받을 거냐? 우리나라 2차 전지. 그럼으로 인해서 시장 점유율은 더 확대될 거다라는 기대감. 그에 따라서 LG에너지솔루션을 비롯한 우리나라 삼성 SDI라든가 SK이노베이션 이들 종목군들 지금 떨어지지 않고 버티고 있죠. 투자 가속화가 되고 있어요. 그러면은 향후 성장성을 계속 가져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대장주는 역시 LG에너지 주도주죠. 주도주는 LG에너지솔루션, 그리고 에코프로 BM, 코스닥에서의 대장주 역할도 바닥은 이미 다진 상태에서 소재, 양극재 소재죠. 그리고 LNF 다시 박스권 안으로 기어 들어갑니다. 그리고 포스코 케미칼 음극재도 하지만 양극재 소재 쪽에도 진출해 있어서 각광을 받고 있죠. 제가 말씀드렸었던 부분 바로 여기에서
오히려 매수가 맞지 않겠습니까? 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아요. 올라가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부분 때문에 상승한다는 점에서 1차적으로는 기대감, 미국의 인플레이션 방지법, 바로 그 수혜에 대한 기대감이 나타나고 있구나 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여기에 수혜자가 또 있죠. 한화솔루션, 현대에너지 솔루션, OCI 등의 종목 태양광 업체인데요. 그 중에서 한화솔루션이 오늘 3.5% 상승하면서 태양광에서는 역시 주도주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지대 영역에서 딱 버티고 올라가요. 매수라고 제가 여기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 부분이고, 앞으로도 더 진행될 가능성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상승세는 의미가 있고요. 향후 주도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되니까 이 부분 참고하시되, 그럼 왜 이 종목이 역시 똑같습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 방지법 그 수혜, 중국 제품 안 쓰는 쪽이 뭘 중국에서는 유럽으로 그러면은 수출하면 되지 이러는데, 유럽이 러시아와 전쟁을 일으키고 있고 우크라이나 지원을 통해서, 그런 점에서 놓고 보면은 중국 제품 미국에서 그 제한을 두고 중국에서 생산된 제품에 대해서는 쓰지 않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는 거 다 아시죠? 그 부분에서 놓고 보면은 우리나라 수혜 지금 이전 분기에 비해서 미국에서의 매출이 급증하고 있다라는 뉴스가 새벽에 나왔거든요. 그러한 수혜 가능성 충분히 있는 것이고 앞으로 성장성이 되는 거라는 거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만 이런 장에서 거의 국민주라고 일컬어지는 카카오가 오늘 또 저점을 또 깼습니다. 6% 하락했고요. 자회사인 카카오페이 4%, 카카오뱅크 5% 하락하면서 카카오그룹주가 전반적으로 하락했습니다. 모르시는 분은 없으실 것 같은데요. 주말에 카카오톡이 먹통이 됐죠. 데이터 센터가 화재가 나면서 네이버는 어느 정도 괜찮았는데 카카오톡은 완전히 먹통이 되고 아직도 안 되는 부분이 있죠. 그러므로 인해서 급락을 했어요. 이것이 모럴 해저드까지 갈 수 있는 요건도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국감에도 출두하라. 김범수 최대 주주죠. 그러면 정부 리스크도 어느 정도 있을 것 같고, 그동안 정부 리스크가 있었죠. 다만 여기서 카카오를 잠깐 보시면은요, 엄청나게 떨어졌습니다. 그죠? 제가 5만 원 선이면 매수해도 되지 않을까요? 5만 5천 원 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한 번 더 떨어졌어요. 하지만 바닥에서 나타난 이 거래량의 양봉이 오늘 나타났다는 점에서 한번 단기적으로는 반등 기대해 볼 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말씀을 드리겠고, 카카오뱅크도 약간 비슷하죠. 그리고 카카오페이도 오늘 하락했지만 양봉 흐름 안에서, 물론 향후 이 카카오톡에 대한 규제 리스크가, 정부의 규제 리스크가 좀 있지 않을까라는 좀 불안감도 있지만은요. 하지만 그 여파 카카오톡의 위력을 보여주는 거기도 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한번 내일부터 단기적으로는 좀 반등을 좀 한번 기대를 하면서, 우리 투자자분들, 특히나 가지고 계신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한번 희망을 좀 아직까지는 가져도 되지 않을까. 여기서부터요. 여기서부터 반등을 한번 기대해 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발빠른 시황은 여기까지인데요. 자, 제가 앞서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미국 시장도 우리나라 증시도 바닥에서 나타나는 현상 여러 가지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런 현상이 나타났으니까 여기에서 올라가면서 순환매 흐름으로, 오늘 종목들이 한 업종 테마 NI에서도 어떤 종목은 올라가고 어떤 종목은 내려갔거든요. 돌아가면서 순환매 흐름이 나타나면서 제자리 찾을 걸로 보이니까요. 조금 힘을 내시길 바라면서 지난 7월 달에 미니 랠리도 한번 염두에 두시고 접근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마무리 짓는데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응원의 댓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야 저도 힘이 나니까요. 수고하셨습니다.